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지금 제목 보세요. 중일 영문법을 통해서 영어의 입을 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문장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요. 그때 문장 끝에, 아니 우리나라 말이니까 찰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 문장의 맨 끝에다가 동사 놓을 건데, 그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가 이제 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ing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비동사 쓰시고 ing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했던 거 잠깐만 복습 해볼게요. 원래 이거 run이죠. 이거 ing 붙이는 것도 약간 규칙이 있거든요. run, 이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그러니까 한 단어, 동사 단어 안에 끝에 두 개를 봤는데, 철자 두 개를 봤는데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 이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씁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stop이요. 끝에 두 개를 보세요. 철자. 모음 하나죠? 자음 하나죠? 그러면 끝에 자음 한 번 더 쓰고 ing 쓴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living은 원래 2로 끝나잖아요. 2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2를 지우고 ing 붙여요. 똑같이 여기서 come, 2를 지우고 ing 붙인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ing 붙입니다. I am read 절대 안 되죠. 나 읽고 있어, 읽는 중이야 할 때는 I am 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비동사 쓰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동사 끝에다가 ing 붙이고 난 읽고 있어. 뭐를? 하나의 책을. 이렇게 비동사 ing 써야 된다고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뭐뭐 하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 쓰고 ing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 끝에다가 ing 붙이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거짓말하다, lie, lie 이렇게 발음하는데 끝이 ie로 끝나잖아요. 끝이 ie로 끝나면 i를 싹 다 날리고 y로 바꿔주고 ing 쓰는 겁니다. 거짓말하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거짓말하는 중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중이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are lying to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e로 끝나면 i를 싹 다 날리고 y로 바꾸고 ing.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볼게요. 그는 숙제하고 있어 할 때 he's do his homework 아니고요. doing 쓴다고요. 비동사 쓰고 ing 쓴다고요. 그냥 ing만 말하지 말라고요. 비동사도 반드시 써야 된다고요. 쓰고 아까 he라고 했죠? his homework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나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중이야 라는 말을 찰나적으로 우리나라 말이니까 머릿속에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물론 I라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M을 잊지 말라고요. M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고 말하는 게 우리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인데 이제 긍정문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긍정문한 건데,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지 않다,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인데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사가 비동사가 있잖아요. MR이죠. 그러면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 갖다 붙이면 돼요. not. 그 다음에 are 뒤에 not 바로 뒤에다가 갖다 붙여야 돼요. 바로 뒤에다가요. is not 이렇게요. is not이요. 자, 근데 추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is not은 isn't 이렇게요. not이 이렇게 추격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추격이 돼요. and not은 추격이 안 돼요. 얘네들은 돼요. 이렇게 해서 부정형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야. 나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너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추격 안 된다고 하세요. 합격하세요. 부정형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 갖다 붙인다고.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 갖다 붙인다고. 우리나라 말로 어떤 의미를 할 때 이렇게 쓴다고요? 나 뭐뭐 하고 있지 않아. 뭐뭐 하는 중이 아니야. 뭐뭐 하고 있지 않아. 뭐뭐 하는 중이 아니야. 알겠죠? 동사 부분 따지는 거예요. 동사 부분. 영어에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어 바로 다음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야죠.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부정형 됐습니다. 영어에서 의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너무 쉬워요. 동사를요 주어 앞으로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꾼다 그것도 되는데, 조금 유치하게 하면 동사를 앞으로 넘겨요. 주어 앞으로 넘기라고요. 그래서 am I reading a book? 끝에는 이제 물음표 해줘야겠죠. Am I reading a book? 나 책을 읽고 있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Are you 해요? Are you lying to me?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요. Are you lying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동사, 비동사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된다고요. 의문문. 되시죠? 자, 그 다음에 Is he doing his homework? 이렇게 꼭 마침표 적어주셔야 됩니다.
Is he doing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의문문입니다. 아시죠? 아니 근데 힘들어요? 힘들면은요 그냥 이 상태에서 끝에만 올리세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끝에만 올리라고요. I am reading a book. I am reading a book. 이렇게 해요. 아니 이거 하는 거 조금 어려우시면요. 그리고 차츰차츰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Are you lying to me? 어려워요? You're lying to me? You're lying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좀 회화용입니다. 회화용. 자, 그 다음에 Is he doing his homework? 어려워요? He's doing his homework. He's doing his homework. 이렇게 평서문에서 끝을 올리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 의문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계신가요? 바로 얘만 보실게요. Are you coming here? 너 여기 오는 중이니? 현재 진행 의문문입니다. 그러면은 대답할 때, 오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yes I am 하시는 거 맞죠? 그다음에 아닐 때는요, no I'm not. No I am not은 축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문문의 주어가 you이면 답변할 때 주어는 I 또는 we가 될 수도 있어요. I 또는 we요. 왜냐면 you가 너뿐만 아니라 너 히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 그건 알아서 맞추시면 되고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도 am, are, is 또 시제가 만약에 과거면 was, were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려울 게 없으시죠. 근데 잠깐만 옆으로 와보세요. 여기 are you였죠? are you. 근데 이 are이 아니고 aren't you. aren't you coming here? 그럼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너 여기 오는 중 아니니? 너 여기 오는 중 아니니? 근데 나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가고 있어. 아니 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 No I am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너 여기 오는 중 아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에 안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해요? 안 가고 있는데 해가지고 여기다가 yes I am not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부정으로 물어봤어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요. yes. 안 가고 있어요. no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 의문문 긍정형으로 물어보든 부정형으로 물어보든 그냥 긍정형으로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 입장 말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가려다가요.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싶은 사항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쳤습니다. 의문문에 있어서요. 자, 다시 보세요. Are they coming here? 그들 여기 오고 있는 중이니? 했어요. 그럼 답변 오고 있으면은 뭐 긍정으로 물어봤으니까 yes they are 아니면요 no they aren't 또는 no they are not 해가지고 축약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are not 이렇게 분리하시면 안 온다라는 걸 조금 더 세게 강조했다라는 느낌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Isn't Tom coming here? 방금 전 영상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봐도 긍정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탐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 오고 있는 중이 아니니? 하지만 탐 오고 있니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탐이 오고 있어요. 그럼 대답 어떻게 돼요? Yes, Tom is 맞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문문에서 주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름 성별에 맞게 인칭대명사의 주격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es, Tom is가 아니고 yes, he is. 탐은 남자이니까요. 남자. 그 다음에 안 오고 있어요. 탐이 여기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o, Tom isn't. No, Tom is not. 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칭대명사 성별 맞춰서 he isn't 또는 is not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 Kathy예요. Kathy. 보이죠? Kathy. 캣스면은 여성이잖아요. Yes, she is. No, she isn't라고 해야 되죠. Yes, Kathy is. No, Kathy isn't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의 주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나라 말 문장 맨 앞에 주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동사 있는데 이런 의미를 이제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할 예정이었다.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과거 진행형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비동사 과거형 was, were 쓰시고 ing 쓰신다는 거예요. 비동사 was, were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was, were, ing요. 물론 각각의 주어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되죠. 하나 눈여겨두실 것은 현재 진행형에서 주어가 I일 때는 am이었잖아요. 근데 과거 진행형일 때는 I가 was로 편입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어 쓰시고 was, were 정확하게 쓰시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동사의 끝에다가 ing 붙여서 설명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She was making coffee. 그녀는 만들고 있었다, 만드는 중이었다. 무엇을? 커피를. They were leaving for Paris.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떠나고 있었다, 떠나는 중이었다. 어디로? 파리로. 그 다음에 Tom was doing his homework. 탐은 하고 있는 중이었다. 탐은 하고 있었다. 무엇을? 그의 숙제를. 뭐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that night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에서도 주어 쓰시고 am is 쓰시고 ing 쓰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 시간표 쓰시면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실 수 있었죠? 과거 진행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they were leaving for Paris that night. 이렇게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가까운 미래 시간표를 쓰시면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하면 그들은 파리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들은 떠날 예정이었다. 어디로? 파리로. 언제? 그날 밤에. 이렇게 현재 진행형에서 가까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것처럼 같은 결로 과거 진행형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 정도. 부정형 가겠습니다. 부정형은 어떻게 되냐? 비동사가 보이면 비동사 바로 뒤에 not. 뭐라고요? 비동사 바로 뒤에 not. 비동사 바로 뒤에 not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am, is, was, were 상관없이 비동사 바로 뒤에 not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was not 또는 were not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예쁘게 축약하실 수도 있죠. wasn't, weren't가 아니고 제가 좀 세게 발음해서 그렇지 원래는 weren't 거의 t가 발음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하고 있지 않았다,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뭐뭐 할 예정이 아니었다, 뭐뭐 하고 있지 않았었다,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뭐뭐 할 예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되는 거죠. She was not making coffee 또는 she wasn't making coffee. 되죠?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있지 않았었다, 만드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고 They were not leaving for Paris 또는 they weren't leaving for Paris 해가지고 그들은 떠나고 있지 않았었다, 떠나는 중이 아니었다, 어디로? 파리로. 이렇게 된 거고요. Tom was not doing his homework 또는 Tom wasn't doing his homework. 탐은 하고 있지 않았었다, 하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과거 늦어야 아니었다 이렇게요.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형 바로 뒤에다가 not 갖다가 붙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의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가겠습니다. 의문문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해요. 그럼 발음해볼까요? was she가 아니고요. was she입니다. was she making coffee? 인데 이게 조금 힘드시면 이렇게 평석을 해서 끝에만 올리셔도 충분히 의문문의 의도를 나타내실 수 있다. 그래서 she was making coffee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was she making coffee? 또는 she was making coffee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답변까지 해볼까요? 저기서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만들고 있으니까 yes she was. 안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려면요. No she wasn't. No she was not. 여기서 wasn't 하고 was not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no she was not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 wasn't보다 조금 더 세게 부정을 강조했다는 정도의 느낌? 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되셨죠? was she 해가지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Were they leaving for Paris? 힘드시면 they were leaving for Paris. 그래서 떠나고 있었니? 떠나는 중이었니? 그들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떠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es, they were. 아니면요, No, they were not. 또는 No, they weren'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요. Was Tom doing his homework? 또는 Tom was doing his homework?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은 답변 어떻게 하시죠? Yes, Tom was.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문문에서 주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럼 성별에 맞게 인칭대명사의 주격으로 답변에서는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es, Tom was가 아니고요. yes, he was. 안 하고 있었으면요. no, Tom wasn't가 아니고 no, he wasn't. 이렇게요. 꼭 인칭대명사의 주격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은 답변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되시죠? 자, 만약에 여성이면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여성이면요. 캐스였어요. 그래서 Was Kathy doing her homework? 또는 Kathy was doing her homework? 이랬어요. 캐시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니? 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하고 있었으면요. Yes, Kathy was가 아니고 Yes, she was. 만약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No, Kathy wasn't가 아니고 No, she wasn't. 이렇게 성별에 맞춰서 인칭대명사에 주격을 넣어달라. 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맨 처음 예문으로만 할게요. 시험 강의상 was she였잖아요. 근데 was she가 아니고 이번에는 wasn't she예요. wasn't she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해야 되죠. Wasn't she making coffee? Wasn't she making coffee? 그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었니?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었니? 라고 들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 탐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데 여기 옆에서 그녀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만들고 있었어. 아니 만들고 있었어.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때문에 no 그리고 만들고 있었다는 거는 긍정이니까 어쨌든 아니 때문에 no라고 말씀하시고 she was 어떻게 한다고요? No, she was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죠.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no가 아니고 만들고 있었잖아. yes, she was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wasn't she making coffee?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었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이번엔 이제 만들고 있지 않아. 그럼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만들고 있지 않았었어. 만들고 있지 않았었어. 때문에 yes 먼저 시전하시고 근데 만들고 있지 않았으니까 she wasn't. yes she wasn't라고 yes she was not이라고 말씀하시는 조금 우픈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만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no she wasn't. no she was not.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긍정으로 물어봐서요. was she? 긍정으로 물어봤든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봤든 긍정으로 물어봤구나라고 생각하시고 she 그녀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돼요. 만들고 있었어? 그러면 yes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동작 하고 있었잖아요. yes she was. 안 하고 있었으면요 no she wasn't.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니까 꼭 조심하시고 그 해결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형으로 물어봤도 긍정형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바로 미래 진행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영문법으로 영어의 입을 열자 동사 가지기 이제 미래 진행형까지 오셨습니다. 미래 진행형까지 오시면 많이 배우셨는데 근데 또 이제 있긴 있어요. 뭐냐면 완료 진행형이다 있는데 그 조금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대표 3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제 미래 진행형 하시게 되는 겁니다. 미래 진행형 영문법에서 이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을 동작 좀 어렵게 풀이한 듯 보이나? 들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담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맨 끝에 동사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을 때 미래 진행형을 떠올리셔야 하냐면 이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정도의 의미요. 그러면 영어에서 뭐 떠올리시라고요? 미래 진행형이요. 미래 진행형이요? 그럼 그 미래 진행형 어떻게 쓰는데? 네, 딱 하나입니다. will be ing, will be ing. 자, 하나 눈여겨주실 점은 뭐냐면 요거예요.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은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또 시제에 따라서 was, were 아주 엄격하게 선택을 하시고 나서 주어와 am, are, is, was, were 그쵸? 수일치하고 시제 엄격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난 뒤에 ing 붙이셨잖아요. 근데 미래 진행형은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어떤 주어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주어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will be ing, will be ing입니다. 자, 그리고 be 여기 이 자리에요. am, are, is, was, were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will be ing, will be ing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부정형은 어떻게 하느냐? 비동사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비동사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will 뒤에다가 낚았다 붙이시게 되는 겁니다. will 바로 뒤에다가 낚았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쁘게 축약하셔가지고 발음 뭐예요? won't. 자,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on't be ing. 그리고 문장 뒷부분에 미래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된다. 네, 뭐 그 정도까지 틀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바로 예문 보겠습니다. He will be living in Paris this time next year. 그는 살고 있는 중일 거야. 어디서? 파리에서. 언제? 이게 내년 이맘때쯤이라는 표현이에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 뭐 긍정형 되셨죠? 해석도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해볼까요? will not be 또는 won't be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he won't be living 또는 he will not be living in Paris this time next year.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는 내년 이맘때쯤에 파리에서 살고 있는 중이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부정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은 will을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아니라 will을 주어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will he be living in Paris this time next year? 되셨어요? will he be?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는 내년 이맘때쯤에 파리에서 살고 있는 중인 걸까? 살고 있는 중일 걸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변해 볼까요? 살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 yes he will 아니면요 no he won't, no he will not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높아심에서 여쭙습니다. will he be living이 아니고요 won't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Won't he be living in Paris this time next year?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정 의문문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는 내년 이맘때쯤에 파리에서 살고 있는 중이 아닐 거니? 요거잖아요. 말이 너무 어렵네요. 미래 진행형이. 되셨죠? 어쨌든. 그런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yes, he will. 그죠? 그 다음에 안 살고 있을 거예요. No, he will not. No, he won't.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의문문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will 앞으로 보내는 거 어려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평서문에서 그냥 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제가 미래 진행형에서 끝부분에 이런 미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둥근가로 이렇게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미래 특정 시점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시면 이 미래 진행형은요. 단순 미래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 미래가 뭔데요? 뭐뭐 할 예정이다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거. 해석은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 살 예정이다 하고요. 여기까지 쓰시면 특정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안 쓰시면 요 표현도, 요 위에 있는 표현도 그는 파리에 살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 두 개 동일한 의미를 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형으로 원칙적으로 못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방금 다져오시고 계시는 그런 대표 3시대의 진행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완료 진행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형으로 원칙적으로 못 쓰는 동사들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요거만큼 한 번 더 있어요. 2배가 더 있는데 중일형 문법이잖아요. 중일형 문법에서 정도니까 이 정도 단어로 추려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진행형을 못 쓰는데 그런데요. 이 원칙적으로라는 말 아래는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ve, 즉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 세 번째 뜻이 존재하다, 어디 있다, 그 존재하다 의미일 때 존재요. 그 다음에 무의지 지적동사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럴 때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무의지 지적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동사들이요. 그 다음에 가만 보시면 이제 감정, 심리, 그 다음에 인식, 알고 모르고 이런 거요. 자, 그래서 해석을 좀 더 해드리면 느껴지다, 들리다, 보이다, 물론 보다도 있긴 한데 맛이 나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나다, 들리다, 내 의지와는 뭔가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다, 사랑하다, 증오하다, 원하다, 알다, 믿다, 기억하다, 있다 뭐 이렇게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얘네들은 진행형이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중단과 반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진행형이 가능해져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행형은 중단과 반복이 자유로워야 해요. 중단과 반복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로워야만 해요. 근데 이 동사들 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지고 있다요. 예를 들어서 I have two sisters. 나 여동생 2명 있어요. 그거요. 묻자르듯이 어느 날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어느 날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중단과 반복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평생 쭉 가는 거잖아요. 묻자르듯이 팡팡팡 중단과 반복이 가능하지 않은 동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존재도 보세요. 존재한다는 게 물론 한번 살다가 쭉 존재하다가 이렇게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요. 묻자르듯이 중단과 반복이 안 되는 동사들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동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도 묻자르듯이 안 됩니다. 저는 되는데요. 그 특이한 경우이신 거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문법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를 다루는 것이지 극단적인 극소수의 예술을 극소수의 예시를 갖다가 문법으로 이렇게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고 믿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특히 아는 거 생각해보세요. 한 20년간 날아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몰라 내일부터는 여기 딱 몰라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묻자르듯이 중단과 반복이 돼야지 진행형이 가능한데 얘네들은 그렇지 못한 동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 쳤던 건 뭐냐면요. 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 그 다음에 보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ing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명의 여동생이 있다. I have two sisters는 맞는데 I am having two sisters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때는 ing가 안 되는데 have가 먹다라는 뜻하고 또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I'm having a great dinner. I'm having a great dinner. 이럴 때 어떻게 먹는다는 의미일 때는 그때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I'm having a hard time. 나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이렇게 어떤 시간을 보내다. 그 다음에 음식 등을 먹다일 때는 ing 가능해요. 근데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ee도요. 보다 보이다인데 이때 보다 보이다의 의미일 때는 ing가 안 되지만 I am seeing the sights of New York. 뉴욕을 관광하고 있다라는 느낌일 때는 그 뜻일 때는 ing가 또 가능합니다. 또 이게 미디에서 많이 나오는데 Are you seeing someone? 너 요즘에 최근에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구랑 연애하고 있어? 데이트하고 있어? 이 정도의 의미 있잖아요. 미디에서도 나오는데 그럴 때는 보다 보이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또 ing가 또 가능한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한 몇 개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사들은
원칙적으로는 진행형이 될 수 없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테마, 비동사는 뜻이 없다입니다. 뭐라고요? 비동사는 뜻이 없는 동사였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에서 동사와 전치사를 보면 동사 뜻대로 전치사 뜻대로 질문 던지면서 넘어가자 입니다. 여러분, 비동사는 뜻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나는 잘 해석했는데 초, 중, 고 뭐 교과서에 있는 거 모의고사에 있는 거 비동사 잘 해석해 왔는데 예, 잘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비동사의 뜻이 여러분 잘 해석하셨는데 비동사의 뜻은 비동사 뒷자리 바로 다음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구조였습니다. 자, 비동사 뒷자리를 보어 자리는 뭘까요? 비동사 뒷자리. 이렇게 서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비동사 뒷자리 보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비동사가 뜻이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자, 그 뒤에 누가 오느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오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제 배우셨죠? 각각의 주어에 맞게 현재형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 제대로 연결하실 수 있죠? 미래형은 이렇게 됩니다. will be요. 그때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든 주어가 다 올 수 있다는 걸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배우셨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비동사 바로 뒷자리를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 그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비동사의 뜻이 역으로 무엇이다. 과거형은 무엇이었다. 미래형은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비동사를요, linking verb라고 해요. 단순히 주어하고 비동사를 건너뛰고 보어 자리를 그냥 연결해주는 동사야. 그냥 연결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의미가.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뭐 때문에 결정된다고요? 보어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linking verb라고 해요. 예,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오면 영어식,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으로 써놨지만 영어식 어순대로 순서대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주어는 맨 먼저 오니까 주어는 보통 뭐 내가 말하니까 I라고 할게요. 주어는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오잖아요. 비동사 오잖아요. 이다. 왜 이다라고 결정됐다고요? 그 세 번째 오는 애가 명사여서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 된 거 영어식 문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Kelly is a teacher. 켈리, 그 다음에 비동사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뒤에 명사가 오는 걸 보니까 아, 무엇이구나, 무엇이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무엇이다, 이었다, 일 것이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비동사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 또는 기분이다라는 의미를 비동사가 역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어 문장이지만 해석이지만 영어식 순서대로 짚어보면 주어는 어떠한 상태이다, 기분이다. 이게 두 번째겠죠? 세 번째, 어떠한 그 형용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형용사 때문에 비동사가 이런 해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문 보시죠. Tom is poor 혹은 Tom is happy. 두 문장인데요. Tom, 비동사 있으면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 뒤에 형용사 온 거 보니까 어떠한 상태이다, 가난한 상태이다, 행복한 기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 보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비동사의 뜻이. 세 번째 갑니다. 비동사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장소 전치사부터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다. 그러면 비동사는 있다, 존재한다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자, 영어식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주어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디에 있냐?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세 번째에 오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시죠. They are in the hall. 그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네. 아, 있다, 존재하다구나. 그럼 어디에 존재하냐?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편적인 생각의 방식이죠. 그래서 어디 안에? 강당 안에, 홀 안에. 자, 여러분 동사를 해석해도 질문이요. 전치사를 보고도 질문 던져주세요. 테마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 끝에 ing를 붙인 형태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제 배우셨잖아요. 근데 실은 뜻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뭐 중1 영문법 내신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말하기 위해서 그 전초 단계인 뭐 영작을 위해서 동사 가지기니까 그거에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간단하게 가시죠. 비동사 다음에 동사 끝에 ing 붙인 거 오면은 무엇 하고 있다, 무엇 하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의 의미, 그 다음에 맨 끝에다가 가까운 시간 표현, 가까운 미래 시간 표현을 달면 예정된 미래를 뭐 나타내더라. 어제 배우셨습니다. 바로 예문. We are 뜻이 없는데 뒤에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가 왔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고 뒤에 만약에 tonight 같은 가까운 미래 시간 표현이죠. 오면 네, 예정된 미래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는 얘가 같이 해석해야 되죠. 얘가 왔으니까 같이 이제 해석이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중이다. 무엇을? 케이크를. 근데 tonight 같은 거 가까운 미래 시간 표현 오면 우리는 만들 거야. 무엇을? 케이크를
언제? 오늘 밤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설명 안 드렸던 게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끝에 ing 붙인 거 보면은 세 번째 뜻 무엇 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예문 바로 가볼게요. 나의 my routine is exercising at 7 in the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은 맨 처음에 이제 비동사 다음에 ing 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매일매일의 루틴은 운동하는 중이다, 운동하고 있다 말 돼요? 안 되죠? 그때서야 요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매일매일 하는 루틴은 운동하는 것이다. 이건 가능하죠? 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얘가 이 동명사라고 하는데 그거 뭐 나중에 테이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 루틴은 운동하는 것이다. 언제? 7시에. 또 언제? 아침에. 그래서 아침 7시마다 운동하는 게 나의 루틴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비동사 뒤에 동사 끝에다가 ed를 붙인 형태. 물론 동사 끝에다가 ed를 붙으면 과거형 동사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요.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라는 형태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외우셨죠? 불규칙 동사표라고요. 뭐 go, went, gone, do, did, done, call, 전화하다, 부르다, call, called, called, call, called, called. 과거형도 되고 과거 분사형도 되고. 이게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 형태가 과거 분사인데 얘가 비동사 뒤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비동사는 당하다라는 의미. 물론 얘와 같이 해석이 접목돼서입니다.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hit. 의미는 치다 때리다죠? 요 세 번째 형태가 다 똑같네요. 네, 때리다요. 그러면은 과거 분사의 hit를 추수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침을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게 비동사 뒤에 오면은 과거형 예문 하나 다르네요. 그럼 나는 침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침을 당했다, 치였다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요? 하나의 자동차에 의해서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건 뭐라고요? 비동사의 뜻은 바로 뒤에 오는 보어 자리에 오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으로 결정된다 였는데, 근데 마무리는 제가 이거 동사 다지기라고 했죠. 영작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어 문장 쭉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우리나라 말에서 어떤 의미로 나올 때, 어떤 의미를 내뱉을 때 비동사가 꼭 필요하지? 요거를 머릿속에 각인하시라고요. 어떤 거요? 뭐뭐뭐이다, 어떤 명사이다, 어떤 형용사 상태이다, 기분이다, 어디 존재한다, 어디 있다, 뭐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뭐 할 것이다, 뭐뭐뭐 하는 것이다, 무엇을 당하다, 어떤 동작을 당하다 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을 생각해보세요. 주어 있고 무슨 말을 막 쓴 다음에 동사 부분 맨 끝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요런 빨간색으로 한 거 정도의 의미가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 한국어 문장이 맨 끝에 있으면 주어 다음에 누구 써라? 비동사 써라. 가 오늘 첫 번째 테마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테마 두 번째는 조금만 기억해주세요. 동사와 전치사에서 질문 던지자. 직독직해 영작 말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님이시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해주세요.